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관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시대 창업 교육의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창업 교육의 기회다.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자,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장기전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죠. 교육은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국가의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인데, 기존의 노동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설 수가 없기에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제가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압축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자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현재 교육 시스템의 역사에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치하에서 조선의 서당이 근대학교 시스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근대학교 시스템은 산업혁명 시대 공장에 대규모로 인원을 근무를 할 때 그 인원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 19세기 공장은 수천 명이 컨베이너 벨트에서 간단한 일을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집단 생활을 가르치기도 존재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똑같이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붙잡아두고 일정 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쉬고 월말과 분기별로 측정을 해서 점수를 냅니다. 그리고 서열을 두어서 아이의 진로를 결정했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21세기는 무용지물을 알 수가 있어요.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천 명이 일하는 회사가 아니라 3인에서 5인이 일하는 작은 집단에서 일을 하며, 현재는 그것조차 가속화돼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되어버렸죠. 근데 개인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실패를 하고 말기 때문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대규모 공장의 시스템의 인재 공급을 위한 것이었다면, 현재는 그런 곳에서 일할 필요가 없으니 변화를 줘야 한다. 즉, 개인이 시간과 공간, 인간관계를 조율할 줄 아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의 교육 방식이 노동자 중심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걸까요? 자, 제가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네. 주입식, 암기식, 이론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난 정보를 가리키기 때문에 측정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칠 시간을 가지고 줄여야 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암기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측정을 위해서입니다. 교육을 하고 나서 측정을 통해서 학생이 아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암기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이론식인데 너무 많은 정보와 측정을 해내기 위해선 체험을 하기 위한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론식 교육으로 학교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육의 문제점은 노동자를 만들기 때문에 취직을 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 위해선 창업과 교육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창업자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이 창업자 교육으로 바뀌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딱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네. 취재식, 토론식, 체험식으로. 자, 우선 주입식에서 취재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현재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에 주어진 지식만 갖고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취재식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 토론식의 경우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취재한 지식이 진짜인지 아니면 어떤 이면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혼자서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의 진위 여부의 관점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토론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체험식의 경우 기존의 이론식 교육은 빠른 지식 습득은 가능하지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존의 교육에서는 체험하기에 시간과 공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 뭐 VR, AR 이런 것이 많이 되면 가상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체험을 해서 기억에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내용상으로는 시장과 비교의 경영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을 알아야만 창업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비교율을 알아야만 자신의 분야를 결정할 수 있고 경영에 대해서 확장하고 어떻게 접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일정 연령 교육 시스템에서 평생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창업 교육이 필수적이다라는 예.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찬반, 양론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부터 이제 고3이 이제 학교를 간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언제까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요원한 상태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도 공부를 하고 측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기존의 학습을 우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거고, 학교라는 공간이 한 건물에 1000명 정도가 하루 종일 생활한다는 거 현실을 감안하면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측정인데요. 우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측정은 테스트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개인 인증하고 온라인에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정말로 해야 되는 성적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소수의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을 관리하고 측정하고 기관으로 남고, 교육은 온라인과 학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이 좀 필수이다. 예.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여기가 대학인데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네. 이 기관의 경우 전 세계에 학생이 퍼져 있는데 전 세계를 돌면서 그곳에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학생들이 교육에 참가를 하는데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참가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관련된 동영상이나 책을 읽고서 교육에 참가하고요.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접속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교수님이 처음에 간단하게 주제를 발표하고 나머지는 토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토론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정리하고 다음 시간 주제를 알려주고 마무리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 각각의 점수의 능력에 따라 또 다른 수업방이 만들어지고 그거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방식을 플립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기존의 수업 방식으로 듣기만 해서는 지식 전달률이 10%밖에 되지 않지만, 이렇게 토론과 경쟁 그리고 3호 점수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최대 90%까지 지식 전달률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스스로 참가하고 변화된 지식을 그때그때 이야기해야만 하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때도 교수님의 중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론이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에서 중재자, 상담자, 컨설턴트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미네르바 스쿨은 누구나 다 교육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근데 일정 수준에, 그러니까 대학교하고 마찬가지, 거기도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힘든 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외국 언어도 기본. 그렇죠, 물론이죠. 가고 싶은데 예. 아쉽습니다. 아니, 다 같이 만들면 되죠, 그렇게. 네. 자,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교육 포털 중에 이베이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초중학교 과학 교과서를 인터넷 포털로 대신하는 겁니다. 네. 1970년에 또 개교한 피닉스 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요. 건물이 없는 사이버 대학으로 세계 최대의 사이버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100개의 학사 과정, 200개의 러닝 센터, 2만여 명의 교수와 20만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사, 석사, 자격증, 평생교육 점수 프로그램, 개인 시간제 프로그램, 일반인 신지식 습득 프로그램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가상현실 통합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100개 대학이 참가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2003년에 개장한 3D 온라인 디지털 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secondlife.com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하버드, 오하이오 주립대학 등의 학점 이수가 가능한 강좌를 개설했죠. 그 외에도 많은 시설이나 이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혹 뭐 유학보다는 이렇게 피닉스 대학교, 사이버 대학도 네. 선택해서 한국에서도 네. 유학처럼 또 이렇게 학위를 받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일단 코로나19의 대량 실업에는 단기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될 수는 없죠. 장기적으로 대량의 직업 창출은 창업을 통해서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교육의 변화를 생각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노동자에서 이제 창업가로 변신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대량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창업가 중심의 교육을 창업가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직접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창업 교육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교육이 많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새로운 교육 방식이 또 기대가 됩니다. 많은 변화, 코로나19 끝나면 또 이런 시스템 제도가 많이 좀 바뀌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